IK를 써야 하는 이유. 모스펫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VD 걸고 그라운드 잡고 이 게이트의 전압이 음특 전압일 때 채널이 형성되죠. 자, 그래서 플러스 전압 걸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빠지면 그 다음에 그러면 커런트가 이렇게 빠지겠죠. 이때 이 드레인 커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드레인 커런트는 게이트 랭스에 반비례하고요, 게이트 위스에 비례하고 COX에 비례하고 채널에 흐르는 이펙티브 모빌리티에 비례하고요, VG-VTH 그 다음에 VD 이런 식으로 이 수식에 비례해서 게이트 랭스 빼고요, 비례해서 이제 전류가 증가할 겁니다. 게이트 랭스라는 거는 여기 이 게이트의 랭스를 얘기합니다. 요 드레인 커런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되죠. 그죠? 뭐 채널 저항이 주니까 아무래도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보세요. 만약에 게이트 랭스를 줄였다고 했을 때 그죠? 게이트 랭스를 지금 줄였죠. 위에 소자 대비 요거보다 줄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뭡니까? 요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놨죠. 그죠?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보세요. 게이트 랭스가 줄면 그럼 결국 여기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전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일렉트릭 필드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볼트에 비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여기 거리를 줄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 이 채널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게이트 전압이 0 전압, 결국 채널이 없는데 불구하고요, 드레인 쪽에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채널의 필드가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ID, VG, 리니어 구간에서 서브 스레셜드 스윙 특성이 원래 이렇게 낮았는데 일렉트론이 게이트 전압이 낮은데 불구하고 이미 릭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커런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그래프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 할까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전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채널의 필드가 강해져서 일렉트론이 소스부터 드레인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수소 채널 효과 중에 하나죠. 자, 이럴 경우 만약에 채널 랭스가 줄었다. 그 말은 결국 게이트 랭스가 줄었다면 결국은 여기 있는 옥사이드 두께도 줄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이 게이트에 대한 컨트롤빌리티가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전압을 준다든지 해서 게이트에 일렉트론이 안 보이도록 최대한 올 수 없도록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게이트 컨트롤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자 드레인 커런트를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드레인 커런트를 증가시키고 싶네. 그러면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되겠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게이트 랭스를 줄이니 두께가 줄여야 되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 두께가 얇잖아요. 그러면 대략 두께가 5나노미터 언더로 가는 순간부터는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일렉트론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트 누설 전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께가 줄었네. 그럼 어떻게 된다?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그럼 극복을 해야 되려면, 이 이슈를 극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땐, 그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게이트 랭스는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냐면 그래야지 웨이퍼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개수도 많아지잖아요. 왜냐면 웨이퍼 수는 정해져 있고 소자를 작게 만들수록 더 많은 소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이트 랭스를 작게 할수록 더 많은 소자를 웨이퍼 위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자를 작게 만들수록 이득인 거죠. 왜? 한 웨이퍼에 만들 수 있는 모스펫의 수가 증가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게이트 랭스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면 되냐면, 자, 근데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사이드 두께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가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여기 있는 C옥스가 게이트 캐패시턴스죠. 그죠? 걔는 뭐예요? T옥스 분의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OX.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두께를 줄였다 이거죠. 그런데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가 증가했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오케이, 스탑. 더 이상 게이트 랭스를 줄이지 말고,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를 줄이지 말고 여기 있는 입실론 값을 줄입시다. 입실론은 뭡니까? 유전율. 네요. 전자를 유혹할 수 있는 확률. 유전율이 높은 물질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를 다시 두껍게 가져가야 되죠. 왜? 그럼 C값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써서 내가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를 높게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러면 뭐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를 다시 낮출 수가 있네. 이해되시나요? 하이 K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디바이스를 슈링크를 했을 때 게이트 랭스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게이트 랭스 플러스 게이트 옥사이드 thickness까지 같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 경우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SiO2로는 이 두께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오케이, 그러면 하이 K 물질을 써서 입실론 값을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다시 옥사이드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이트로 흐르는 누설 전류를 다시 내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쇼 채널을 유지할 수 있고, 맞죠? 그렇게 해서 하이 K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